이 거지년이 어디서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고 남편은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을 위해 제 사업까지 접어줬더니 돌아온 건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제가 연 매출 수십억의 인테리어 브랜드 대표였다는 것도, 제 친언니가 대기업 상무라는 사실도 말이죠.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배신 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처절하게 파멸시켰는지, 오늘 그 소름 끼치는 복수극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서아은, 결혼 11개월 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남편 최준혁과 함께 시댁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잡채, 계란말이 3가지 반찬을 아침마다 요구하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계란을 풀며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거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죠. 순자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찌개간 맞아? 어제는 짰어. 네, 어머님. 오늘은 좀 싱겁게 했습니다. 저는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이건 또 밍밍하네. 중간이란 게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소금통을 들고 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매일의 루틴이에요. 간이 맞으면 반찬 가짓수를 따지고 가짓수가 맞으면 간을 따집니다. 준혁의 양복을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두고 구두까지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면 그제야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전에 저는 1인 인테리어 브랜드 하은 스튜디오를 운영했어요. 직접 론칭하고 직접 시공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서울 곳곳을 뛰어다녔죠. 그런데 석 달 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폐업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사업이냐?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준혁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했습니다. 폐업할 때 남은 수익금과 결혼 전 적금을 합쳐 약 2천만 원이 제 개인 통장에 그대로 있지만 그 돈을 꺼낼 이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혁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나 S그룹에서 연락 왔어. 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양팔을 잡았죠. 뭐? S그룹? 그 대기업? 네, 스카우트 제안이에요.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요. 순자가 준혁을 끌어안으며 아이고, 내 아들하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부엌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방금까지 화나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제가 준혁의 팔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순자가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건 우리 준혁이 실력으로 된 거야. 내 덕 아니니까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저는 손을 걷어들이며 제자리에 섰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세면대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하은 스튜디오 시절 포트폴리오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죠. 카페 인테리어, 원룸 시공, 사무실 리뉴얼.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공간들이었어요. 카톡 목록을 내리다가 정미연 실장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폐업할 때 보내온 거였죠. 하은 씨,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연락줘요. 기다릴게. 읽지 않은 채 석 달이나 남겨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화장실 불을 껐어요. 다음 날 순자가 동네 친구 김말숙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준혁의 S그룹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말수가 우리 준혁이가 S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 말숙이 포도를 집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 순자야, 며느리 복도 있는 거네.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이 승승장구하나 보다.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며느리 복이야. 저 애는 아무 복도 없어.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전부인데 뭘.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다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접시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어요. 말숙이 민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면접 일정이 잡혔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다림질하고 노트북을 열어 이력서를 같이 검토해줬죠. 준혁아, 이 부분은 프로젝트 성과를 수치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혁이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넥타이는 파란색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준비해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넥타이 색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순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준혁의 구두를 닦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순자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면접 끝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준혁이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오후 저 혼자 시댁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순자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죠. 서랍장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재혼 중매 상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립으로 꽂혀 있는 사진 한 장. 준혁과 어떤 여자의 맞선용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메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방을 나왔죠.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내쫓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어요. 다만 저만 몰랐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1차 붙었어. 합격이래. 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두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역시 우리 준혁이야.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 얼싸안고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틀에 기대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죠. 어젯밤 발견한 맞선 메모의 존재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였어요. 준혁아, 축하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웃음이 싹 사라진 얼굴이었죠. 하은아, 이리 와봐. 앉아. 순자가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가 소파 끝에 앉았어요. 준혁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팔짱을 끼며 제 정면에 섰죠. 이제 솔직히 말할게. 준혁이가 S그룹 가면 너하고는 안 어울려. 지방격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순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으면 알잖아. 이혼해. 준혁이 앞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순자가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어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어머님, 저는 이 결혼을 위해서 사업까지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11개월 동안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박한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죠. 그리고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귀가 울렸습니다. 이 거지년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꺼져. 네가 뭔데 여기서 말대꾸야. 순자가 제 머리 위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준 채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 말이 좀 과하긴 한데 하은아, 너도 좀 생각을 해봐. 준혁이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련이라는 것의 마지막 실황가닥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결혼 전부터 쓰던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 노트북, 하은 스튜디오 시절 포트폴리오가 담긴 USB, 그것만 챙겼습니다. 화장대 위에 결혼 반지를 올려놓았어요. 반지가 유리판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준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죠. 상담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깨끗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상담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1개월의 숙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 오수진의 원룸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죠. 하은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캐리어는 또 뭐야? 수진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뺨에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이불 깔아줄게. 수진이 캐리어를 받아 안으로 끌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원룸 바닥에 앉아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숙고 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가정법원 복도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준혁이 복도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진짜 가는 거야? 저는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리던 그 얼굴이었죠. 시키는 대로 꺼져주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순자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잘됐다며 김 회장 딸 맞선을 재촉했을 겁니다. 준혁은 S그룹 최종 면접 준비에 몰두하며 제 빈자리를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수진의 원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하은 스튜디오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넘겼어요. 폐업 당시 마지막으로 작업한 프로젝트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카페였죠. 제가 직접 벽을 칠하고 조명을 달고 가구 배치를 잡았던 공간이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 저는 핸드폰을 꺼지 않고 정미연 실장의 카톡창을 열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원룸 바닥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어요. 하은 스튜디오 제론칭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결혼 전 거래처였던 인테리어, 자재업체 리스트, 클라이언트 연락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뼈대가 잡혔어요. 업체별 단가표를 정리하고 시공 가능 범위를 다시 산출하고 포트폴리오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고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저를 봤죠. 야, 너 눈빛 결혼 전으로 돌아갔다. 수진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웃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정미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 씨? 세상에, 진짜 하은 씨 맞아요? 미연 씨, 오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어머, 진짜요? 아, 잠깐, 나 지금 너무 반가워서. 미연이 수화기 너머로 책상을 탁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 씨, 마침 딱 좋은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 입주한 건물 있잖아요. 거기 신사옥 인테리어 공모가 다음 달이에요. 중견 IT 기업 브릿지온이라고. 공모요? 네. 규모 좀 있는 건데 하은 씨 스타일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료 보내줄까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네, 보내주세요. 꼭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기의 첫 발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뛰게 했죠. 그 시각 준혁은 S그룹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확정이니 입사 서류를 준비하라는 통보였겠죠. 준혁은 들뜬 나머지 그날 바로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순자는 현관에서 면접 끝나면 김 회장 딸 저녁 자리도 잡아놨다며 맞선 스케줄까지 세팅해뒀을 거예요. 제가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 공백인지 그 2사람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다듬다가 언니 서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아직 알리지 못했거든요. 언니, 하은아, 무슨 일이야? 낮에 전화는 처음이네. 하린 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이혼했어. 뭐? 시어머니가 나 뺨 때렸어. 거지년이라고 꺼지라고. 준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얼어붙었어요. 뺨을 때려? 응. 그 자리에서 최준혁이 가만히 있었어? 응. 어머니 말이 과하긴 한데 너도 생각해보라고 했어. 언니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11개월 동안 눌러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접으라던 날 매일 아침 반찬 타령, 맞선 메모를 발견한 순간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죠. 언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은아. 한참 만에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잘 나왔어. 그 집에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내가 직접 끌고 나왔을 거야.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언니, 나 다시 사업 시작하려고. 하은 스튜디오 다시 해보려고. 에? 네가 원래 잘하던 거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통화를 끊은 뒤 하린 언니는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S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인 언니가 준혁의 이직을 내부 추천한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언니는 그날 밤 S그룹 인사 담당 이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준혁 후보에 대한 추천을 전면 철회한다. 해당 후보의 개인 신원에 대해 더 이상 보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틀 뒤 준혁은 S그룹 인사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채용건이 취소되었다는 통보였죠.
이미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였습니다. 사직서 철회를 위해 이 부장을 찾아갔지만 자리에 이미 세 사람이 확정됐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대기업도 기존 직장도 모두 잃은 겁니다. 순자는 김 회장 딸 맞선이라도 붙잡겠다며 중매쟁이한 여사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겠죠. 박 여사님, 김 회장 쪽에서 거절하셨어요. 현재 무직이시라면서요. 순자가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주 저는 미연의 소개로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체 대표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제 포트폴리오를 펼쳤죠. 강태호 대표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감각이면 브릿지온 공모 충분히 되겠는데요. 자재 협찬 포함해서 같이 해봅시다. 강태호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의 원룸 작은 책상 위에 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강태호 대표의 명함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11개월 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접었던 일이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할인 언니가 보내준 소규모 사무실 임대 정보를 열어봤습니다. 서울 성수동 10평짜리 작업실이었어요. 보증금은 하은 스튜디오 폐업 당시 자녀 수익금과 결혼 전 적금을 합쳐 마련할 수 있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수진의 원룸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신세 많이 졌다. 진짜 고마워. 수진이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서며 웃었어요. 고마우면 나중에 성공해서 내 집 인테리어 공짜로 해줘. 꼭 그럴게. 저는 캐리어를 끌고 수진의 원룸을 나섰습니다. 작업실에 첫 출근한 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펼쳐졌어요. 접이식 책상 하나를 펴고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미연이 보내준 브릿지온 신사옥 인테리어 공모 브리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공모 주체는 중견 IT 기업 브릿지온, 심사위원 4명 중 1명이 윤상우 이사라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공모 제출 마감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새벽 2시까지 작업실에 남아도면 작업과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하려니 눈앞이 까마득할 때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강태호 대표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자재 샘플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서 대표님, 이 원목 패널 한번 보세요. 브릿지온 브랜드 색감하고 잘 맞을 겁니다. 강태호 대표가 박스에서 패널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패널의 결을 손으로 쓸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좋네요. 로비 벽면에 쓰면 톤이 딱 맞겠어요. 그렇죠? 단가도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넣으세요.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며 작업하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죠. 공모 마감 이틀 전 윤상우 이사가 사전 미팅을 요청해 왔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브릿지온 본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윤상우 이사가 앉아 있었죠. 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넘기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1인 업체라고요? 네.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윤상우 이사가 포트폴리오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톤이었어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마쳤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넘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작업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연이었습니다. 하은 씨, 윤 이사는 원래 그래요. 누구한테나 그래. 근데 나머지 심사위원 3명이 하은 씨 디자인에 관심 보였대요. 정말요? 응. 내가 확인한 거니까 믿어. 남은 이틀 더 다듬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이틀 디자인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어요. 그 무렵 준혁은 대학 선배를 통해 중소기업 영업직 면접 기회를 겨우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봉이 이전 직장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순자가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 준혁이가 그런 데를 가? 말도 안 돼. 결국 준혁은 면접을 포기했겠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공모 제출 당일 아침, 저는 완성된 디자인 패널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방에 넣고 브릿지온 본사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도착하니 경쟁 업체 4곳의 팀원들이 대형 보드를 세워두고 서 있었어요. 화려한 포트폴리오 패널, 4명, 5명씩 팀을 이룬 사람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위축되려는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요. 하은 씨 디자인이 제일 낫습니다. 자신감 갖고 내세요. 마이너스 강태호.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접수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하은 스튜디오 접수합니다. 공모 결과 발표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작업실 운영비를 벌어야 했어요. 수진이 자기 SNS에 하은 스튜디오를 홍보해줬고 소규모 원룸 인테리어 시공건을 이건 수주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현장에 데려가 시공 과정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다는 방향을 잡아갔죠. 결과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저녁 7시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브릿지온 공모 심사 결과라는 제목의 메일이 떠올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하은 스튜디오를 브릿지온 신사옥 인테리어 최종 선정 파트너로 통보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죠. 눈물이 차올랐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미연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미연 씨, 됐어요. 선정됐어요. 뭐? 진짜? 하은 씨 진짜야? 미연이 수화기 너머로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아, 진짜 내가 다 떨린다. 됐을 줄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데 코끝이 시큰거렸죠. 강태호 대표에게도 바로 연락했습니다. 강 대표님, 브릿지온 공모 선정됐습니다. 아, 역시. 축하합니다, 서 대표님. 처음 포트폴리오 봤을 때부터 될 줄 알았어요. 강태호 대표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작업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죠. 20평짜리 공간에서 시작한 일이 진짜 형태를 갖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브릿지온 본사에서 계약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브릿지온 대표와 실무진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제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끝에 윤상호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모 사전 미팅 때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윤상호 이사가 입꼬리를 살짝 내린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대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 대표님, 시공 범위와 일정 말씀드릴게요. 브릿지온 대표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으며 예산과 일정을 협의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줬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는 순간 펜을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죠.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수동 거리의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걸으면서 할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브릿지온이랑 계약했어. 그래. 그 정도 프로젝트면 포트폴리오에 확실한 한 줄이 생기는 거다.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결혼 기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잘하고 있다는 말, 네가 해낸 거라는 의미.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시댁 아파트 소파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백수 생활이 석 달째였겠죠.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순자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꺼냈을 겁니다. 준혁아, 하은이가 위자료도 안 받아간 게 이상하지 않아? 보통 한 푼이라도 받아가잖아. 어머니, 그 얘기 왜 해요? 제가 전화하면 뭐가 됩니까? 준혁이 소파에서 몸을 돌리며 짜증을 냈겠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브릿지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3인 규모의 시공팀을 외주로 꾸렸어요. 시공팀장 박재민은 베테랑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 도면을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1인 대표가 이 규모 시공을 따낸 건 처음 봅니다. 박재민이 도면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박재민의 반응을 살폈어요. 근데 디테일이 확실하네요. 여기 조명 배치랑 동선 설계 꼼꼼합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접었습니다. 현장의 신뢰를 얻은 순간이었죠. 시공 2주차에 접어들자 브릿지온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슬쩍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었죠. 어느 날 오후 마케팅팀 김소라 대리가 현장 입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 대표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팀 미팅룸도 따로 상담 가능할까요? 지금 너무 삭막해서 분위기 좀 바꾸고 싶거든요. 소라가 현장 안쪽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다음 기회로 연결되는 첫 골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공 마무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일정 맞춰볼게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순자의 동네 친구 김말숙의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하은 스튜디오 계정을 발견한 거죠. 말숙이 순자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순자야, 전 며느리가 사업하나 봐. 인스타그램에 인테리어 사진 올리던데 브릿지온이라는 회사랑 일하는 것 같아. 뭐, 그 거지년이 무슨 사업이야. 말도 안 돼. 순자가 콧방귀를 뀌었겠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직접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을 겁니다. 브릿지온 시공 현장 사진, 강태호 대표와의 협업 포스트, 클라이언트 후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겠죠. 그날 밤 순자가 준혁에게 물었을 거예요. 준혁아, 걔가 사업을 한다는데. 그리고 그 언니가 S그룹 상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겠죠. S그룹 채용 취소와 할인 언니의 관계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중에 할인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준혁이 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서 상무님, 혹시 제 S그룹 건이 상무님 때문에 취소된 겁니까?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 뺨을 때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을 내가 왜 추천해야 하죠?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고요. 그날 밤 준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언니의 말을 되씹었겠죠. 어머니가 뺨을 때리던 그날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리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거실에서는 순자가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겠죠. 내가 뭘 한 거지? 순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 집에 처음으로 후회의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밤이었겠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작업실에서 불이 지온 로비의 조명 배치도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박재민이 보낸 현장 사진을 확인하며 내일 시공 일정을 정리했죠. 작업실 창 너머로 성수동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브릿지온 프로젝트 완공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사옥 로비에서 마지막 마감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시공팀이 벽면 패널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천장 조명이 로비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박재민이 장갑을 벗으며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서 대표님, 로비 조명 배치 완벽합니다. 각도 다 잡았어요.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내일 최종 점검만 하면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제가 도면 위에 그렸던 공간이 실제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면의 원목 패널, 간접 조명, 안내 데스크의 곡선 라인까지 전부 제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그때 로비 입구로 브릿지온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멈춰 섰어요. 서 대표님. 네, 대표님. 저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다가갔습니다. 브릿지온 대표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면을 훑어보고 바닥까지 시선을 내렸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제 손을 잡는 대표의 악력이 단단했습니다. 완공 축하 자리에서 마케팅팀 김소라 대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 대표님, 저희 회사 공식 SNS에 시공 전후 비교 사진 올려도 될까요? 로비가 너무 달라져서 직원들이 난리예요. 그럼요, 올려주세요. 소라가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간 뒤 하루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업계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 인테리어 문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할인 언니와의 통화 이후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결국 자존심을 접었을 거예요. 이전에 순자가 반대했던 중소기업 영업직 면접을 다시 잡았겠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면접을 보고 겨우 입사했지만 첫 출근날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최사원, 신입이니까 거래처 커피 심부름부터 해. 여기서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S그룹에 갈 뻔했던 사람이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 얼굴이 뜨거웠겠죠.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하소연해도 순자는 더 이상 위로할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순자는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말숙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숙아, 내가 하은을 쫓아낸 건 맞는데 준혁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말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겠죠. 순자야, 그래도 뺨까지 때린 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며느리 뺨을 때려?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브릿지온 프로젝트 성공을 발판으로 작업실을 확장했습니다. 성수동에 30평짜리 공간을 새로 계약했어요.
미연이 연결해준 두 번째 프로젝트, 강남 카페 체인 리뉴얼 건의 계약까지 성사시켰죠. 현장 인력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학과를 갓 졸업한 이주영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합류시켰어요. 주영이 제 첫 팀원이 된 겁니다. 주영이 합류한 첫 주 둘이서 강남 카페 현장 실측을 나갔습니다. 줄자를 들고 벽면 치수를 재던 주영이 문득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은 왜 한동안 이 일을 안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보면 예전에도 잘하셨잖아요. 저는 줄자를 접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부치던 아침들이 스쳤지만 금방 지나갔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놓을 거예요. 주영이 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줄자를 펼쳤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새로운 관계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SNS에서 하은 스튜디오의 성장 소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겠죠. 중소기업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캔맥주를 따면서 순자에게 말했겠죠. 어머니, 그때 하은한테 왜 그랬어요? 하은이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대들었을 겁니다. 뭐,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겠죠. 그날 밤 순자는 혼자 핸드폰을 들고 하은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거예요. 제가 작업실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겠죠.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뺨을 안 때렸으면. 같은 주 저는 할인 언니와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수동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죠. 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문득 말했어요. 하은아, 준혁 어머니가 내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다닌다더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그쪽 일은 이미 끝난 거야. 지금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알았어. 그냥 알려주는 거야. 언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금방 가라앉혔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니 주영의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카페 현장 자재 입고 확인 제가 해놓을게요. 저는 메모를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서서 성수동 거리의 야경을 내다봤어요. 건너편 카페의 불빛, 오가는 사람들, 가로수에 걸린 조명. 11개월 전 시댁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작업실에서 제 팀원이 남긴 메모를 읽고 있죠. 이건 제가 만든 자리니까요. 강남 카페 체인 리뉴얼 프로젝트 착수 2주째였습니다. 저는 강남 카페 1호점 현장에서 시공 감리를 하고 있었어요. 박재민 팀장이 카운터 뒤쪽 벽면 타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주영이 자재 입고 리스트를 확인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때 카페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순자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시공 중인 현장 한가운데 제 앞에 섰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11개월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아. 순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하은아,
내가 미쳤었어.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제발 준혁이를 한 번만 봐줘. 순자가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됐어요. 현장에 있던 박재민 팀장이 타일을 들고 선체로 굳어버렸고 주영이 입을 벌린 채 저와 순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하지만 이곳은 제 일터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자를 카페 뒤편 골목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에 두 사람만 남았죠. 순자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준혁이가 매일 술만 마셔. 회사에서도 곧 잘릴 것 같고 아들이 망가지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어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님 사정은 안 됐지만 그건 어머님과 준혁이가 풀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돌아오자 주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저는 도면을 다시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시 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순자가 무릎 꿇고 울던 얼굴과 1년 전 제 뺨을 때리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내일 시공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영이 먼저 퇴근한 뒤라 혼자였어요.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죠.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로 풀려 있었죠.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 말이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업실 안접이식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작업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너를 때릴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준혁이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준혁을 바라봤어요. 오래 침묵했습니다. 준혁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뺨 맞은 것보다 네가 고개 돌린 게 더 아팠어.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인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릎 위에 올린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꺼지라고 했고 너는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끝이었어.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떨구고 작업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죠.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서류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렸어요. 이 종이가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으니까요. 파쇄기 옆 선반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브릿지온 프로젝트 완공 사진이었어요. 서류가 있던 자리에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시댁 아파트로 돌아가 순자에게 말했겠죠. 어머니, 하은은 안 돌아와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정리하고 제대로 살아볼게요.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을 거예요. 내가 그 애를 쫓아낸 거야, 내가. 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겠죠. 그 모자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인 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작업실 불을 끄기 전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준혁 만났는데. 뭐, 괜찮아? 응. 이상하게 슬프지 않아. 그냥 홀가분해. 수진이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넘어간 거야. 축하한다, 하은아. 전화를 끊고 작업실 문을 잠갔습니다. 성수동 밤거리를 걸으며 내일 시공 현장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카페 1호점 카운터 타일 마무리, 2호점 실측 일정, 주영에게 넘길 자재 발주서. 할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강남 카페 체인 리뉴얼 프로젝트 완공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하은 스튜디오 정식 확장 론칭 겸 성수동 30평 스튜디오 오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연 강태호 대표, 박재민 팀장,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된 주영까지 4사람이 행사 세팅을 도왔죠. 주영이 입구 쪽 테이블에 꽃병을 배치하다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표님, 간판 진짜 예뻐요. 직접 디자인하신 거 맞죠? 응. 로고부터 서체까지 전부 다.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하은 스튜디오 새 로고가 입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을 그리고 색을 고르고 간판 업체와 3번을 수정한 끝에 완성한 것이었죠. 오픈 행사 당일 오후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클라이언트, 지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할인 언니였습니다. 한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문을 열었죠. 하은아. 언니가 꽃바구니를 주영에게 넘기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언니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중에도 언니에게 직접 안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자매는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언니의 어깨가 단단했어요. 잘했다, 하은아. 언니가 제 등을 한번 두드리고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가를 손끝으로 훔치며 웃었어요. 잠시 뒤 수진이 샴페인 2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야, 서하은. 사장님 되신 거 축하. 수진이 샴페인을 높이 들어 보이며 소리쳤어요. 뒤이어 브릿지온 마케팅팀 김소라 대리까지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 대표님, 저희 로비 인테리어 이후로 직원들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축하드려요. 소라가 2 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안을 둘러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혼 이후에 제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곧 인사말을 해야 했기에 감정을 다잡았어요.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자 저는 스튜디오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모였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만 드릴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이 일을 영영 접은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이해했죠. 미연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하나둘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수진이 눈을 찡긋하며 샴페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오픈 축하한다. 자격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어요. 엄지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답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할인 언니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은아, 하나만 얘기할게. 준혁 어머니가 요즘 병원에 다닌대. 우울증인 것 같아. 저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언니를 봤습니다.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어요. 안 됐네. 근데 그건 그쪽이 풀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일만 할 거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정은 하되 제 삶에 다시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저와 주영, 수진 셋만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영이 빈 종이컵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달에 프로젝트 미팅이 3건 잡혀 있어요. 하나는 강남 쪽 네일샵 리뉴얼이고 하나는 판교 사무실, 하나는 개인주택이에요. 벌써 3건이나? 수진이 샴페인 잔을 닦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야, 서하은. 너 진짜 사장 됐다.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 아니고 대표야. 수진이 웃었고 주영도 웃었어요. 스튜디오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텅 비어 있던 10평짜리 공간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웃음소리가 울리는 30평이 됐죠. 수진과 주영을 먼저 보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은아, 오늘 진짜 멋있었어.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성수동 야경을 내다봤어요. 건너편 가로등 불빛, 지나가는 사람들의 실루엣, 멀리 보이는 간판들. 11개월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던 부엌, 뺨을 맞고 고개가 꺾이던 그 순간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날. 가정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손의 감각, 수진의 원룸 창가에서 포트폴리오를 넘기던 밤, 브릿지온 합격 메일을 열던 저녁, 순자가 무릎 꿇던 카페 골목, 준혁에게 마지막 거절을 하던 작업실까지 전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가두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어요. 하은 씨, 다음 주 새 클라이언트 미팅 장소 어디로 잡을까요? 카페로 할까요? 아니면 거기로 모실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뒀습니다. 스튜디오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 이름이 걸린 간판, 주영의 책상, 벽에 걸린 브릿지온 완공 사진, 오늘 받은 꽃바구니들. 우리 스튜디오로 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조명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성수동 거리로 나왔어요. 내일도 미팅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오고 시공 현장이 돌아갑니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보통의 하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까지가 하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결국은 하은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비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을 갔죠. 뺨을 맞아가며 참았던 시간은 미련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은 씨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연 매출 수십억 브랜드의 진짜 대표로 당당히 섰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을 하은 씨가 몸소 증명해 보인 겁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속까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은 씨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격려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